실전 문제인데요. 자, 1번. 대형 공작물이나 불규칙한 형상의 공작물을 캐리어 상자에 넣어서 사용하는 지그가 어떤 지그였죠? 트러니언 지그였죠. 그래서 대형 공작물을 어째요? 가공할 때 사용하는 지그였고요. 상자형의 지그를 트러니언에 올려서 공작물을 분할해 가면서 가공하는 지그였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3번인데요.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 생산성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된 고정구다. 다품종 소량 생산이니까 어째요? 모듈화된 지그다 이 말이죠. 그래서 3번이 모듈러 플렉서블 지그 JIG and fixture 이해되셨죠? 그래서 모듈러 지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5번인데요. 공작물의 기계적 관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이 답인데요. 공작물의 휨 방지를 위해 되도록 위치 결정구를 절삭력 쪽에 두는 것이 기계적 관리뿐만 아니라 형상 관리에 유리하다. 이건 안 맞는 내용이죠. 커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요걸 깎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절삭력은 이렇게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삭력 쪽에 둔다라는 말은 위치 결정구를 여기다 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반대되게 위치 결정구를 여기에다 둬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절삭력 반대쪽에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6번인데요. 공작물을 고정구에 설치할 경우 풀프루핑이 필요한 공작물은 풀, 바보잖아요. 이거 방지한다라는 말은 가령 공작물이 이렇게 비대칭으로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다 가공을 해야 된다라면 고정구에다가 이렇게 놓고 바로 가공해 버리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받쳐주는 형태의 뭐예요? 바뀔 거야?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부품 한 부분이 비대칭일 때 풀프루핑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째요? 보강해 줘야 여기에다 가공하더라도 잘못되지 않겠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게 바로 방호법의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죠? 10번인데요. 다음 그림과 같은 체결 장치에서 체결력은 몇 킬로 뉴턴인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보시면 요거를 갖다가 체결력을 P를 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체결력을 가하면 실제 공작물에는 이렇게 반력이 가해지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요걸 5점이라고 하면 the sum of m 5점에 대한 모먼트 합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P 곱하기 흰 곱하기 거리가 L1 더하기 L2가 여기까지 전체 길이 오른쪽으로 도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Q에 작용하는 공작물에 작용하는 힘은 QL1으로 좌로 돌아야 되겠죠. 이 값하고 QL1하고 어째 같아야 되겠죠. 뭐 오른쪽으로 도는 걸 플러스로 잡으면 얘는 플러스고 P 곱하기 L1 더하기 L2 마이너스 QL1은 니콜보다 0이다 이렇게 풀면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 요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풀 수가 있다? P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작물을 고정하는 힘이 1.5kN이니까 요게 1.5kN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18번인데요. 하나의 가공 위치에 여러 작업이 요구되거나 드릴링, 리밍, 태핑 등의 연속 작업이 요구되는 지그에서 다음 중 어떤 형태의 부싱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회전형 삽입 부싱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부싱을 교대로 삽입해야 되기 때문에 회전시켜 가면서 부싱을 빼낼 수 있는 본문에서 제가 그림 설명할 때 이렇게 요 부분이 이렇게 패여 있잖아요. 그래서 나사가 여기에 올 때는 이 부싱을 어째요? 빼내 가지고 다른 부싱으로 교환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째요? 나사가 위치할 때는 이 부싱을 고정하는 이런 회전형 삽입 부싱을 써야겠죠. 이해되셨죠? 지공구 설계에서 나온 기출문제인데요. 지그 손익 분기점을 구하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지그 손익 분기점의 제품 개수고요. N은 Y값은 지그의 라지 Y는 지그의 제작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H는 지그를 사용하지 않을 때 한 개당 가공 시간. 지그라는 게 여러분들 가공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지그를 사용했을 때는 가공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가공 시간이 0.3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지그를 사용해 가지고 가공을 할 때 가공 시간이 줄어드니까 0.04 한 개당 가공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한 개당 가공 비용을 이렇게 2,000원을 곱했어요. 그거 분에 지그를 제작하려면 제작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 이렇게 나눠주면 지그의 손익 분기점의 제품 개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더니 1923.07개니까 1924개 올림해야 될 거 아니에요. 1924개부터 어째요? 그렇죠.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뭐가 들어가 버려요. 지그를 제작하면 100만 원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의 이득을 들어간 돈을 갖다가 내가 빼내고 싶으면 1924개 이상 어째요?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를 사용해서? 지그를 생산해서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두 개 시간의 갭 차이에다가 한 개당 가공 비용으로 뭐를 나눠주는 거예요? 지그의 제작 비용을 나눠주면 지그의 손익 분기점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문제는 평형 고정구의 사용 목적이에요. 평형 고정구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면이 고르지 않는 부품을 클램핑 힘이 균일하게 되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클램프 기구다. 그러니까 면이 고르지 않는 부품을 일정하게 조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고정구가 바로 뭐라고요? 평형 고정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3번인데요. 수직 밀링에서 강으로 제작된 윤활면의 치공구상에 주물 제품을 4개의 클램프로 고정하여 가공 시 주축 동력 좋고요. 주축의 전동 효율 좋고 절삭 속도 좋고 클램프 한 개당 고정력은 얼마인가? 수직 밀링이니까 이렇게 밀링이 이게 뭐 밀링 커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공작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클램프로 이렇게 조였다라는 말이고 위에서 쳐다보면 공작물을 갖다가 클램프로 이렇게 네 군데를 고정했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게 내려가고 뭐 회전하면서 깎으면 얘가 이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닥면의 마찰력에 의해서 좌우로 움직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필요한 고정력이 요게 P면 마찰력은 요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 면하고 지금 고정력 때문에 요게 수직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면이 마찰력 해가지고 마찰력 때문에 좌우로 왔다 갔다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이 바로 뮤P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절삭력과 뮤P 값이 마찰력이 같을 때 어째요? 이 공작물이 움직이지 않고 가공되겠죠. 자, 동력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라고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FV인데 킬로와트로 계산해야 되니까 1000으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동 효율 2타를 줬으니까 더 큰 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2타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절삭 동력 얼마죠? 가공 시 주축 동력이 2.94잖아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절상력 F를 구했잖아요. 588뉴턴이에요. 요 식에서 F 구한 거예요. 그냥 F는 V분의 2타 1000 H킬로와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2.94. 그랬더니 절상력 F를 구했고요. 필요한 고정력은 여기 가공력 F하고 뭐하고 같은 거야? 뮤 P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고정력 P는 뮤분의 마찰계수로 뭘 나눠줘야 돼요? 절상력 F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2800뉴턴이 나왔어요. 근데 또 안전율도 줬어요. 안전율을 2.0으로 했기 때문에 안전율을 감안한 고정력은 안전율 S를 곱해가지고 5600뉴턴이에요. 그래서 클램프 4개로 고정했을 때 5600뉴턴을 고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개당 걸리는 힘은 4로 나눠줘야 되니까 1400뉴턴이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조금 까다롭지만 100점 안 주려고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이렇게 한 2번 정도 풀어보시면 아, 이렇게 푸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4번 봐봅시다. 요런 그림에서 P를 갖다가 여러분들 140뉴턴, 물론 요게 어째요? 너트를 조이면 어쩌겠습니까? 요게 내려오면서 요 공작물을 조이겠죠. 그러면 공작물에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반력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Q1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모먼트 합이 뭐예요? 이 점을 5점이라고 하면 the sum of M0 지점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로 돌고 P는 어째요? 좌로 돌잖아요. 그러니까 Q1에다가 흰 곱하기 거리니까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 L1, 여기서 여기까지 L2니까 L1 더하기 L2 그 다음에 마이너스 PL2는 이코로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그래서 Q1을 구하라는 거는 L1 더하기 L2분의 PL2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구하면 뭐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해지는 힘 Q1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P라고 쓰면 안 되고요. Q1이라고 써야 되겠죠. Q1은 40 더하기 30분의 140 곱하기 30. P가 140이기 때문에 이렇게 워드를 치면서 제가 잘못 쳤네요.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 푸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이렇게 치공구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주면 아마 시험 보실 때 그렇게 뭐 특별하게 어렵고 이런 게 아니고요. 풀만하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잘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나머지 그 뒤에 핵심 기출 문제들은요. 기출 문제들은 꼭 반복해서 여러분들 푸셔가지고 시험을 보셔야만이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꼭 부탁드려요.